저 지난 시간에 영양소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이제 도시락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떤 도시락을 만들어 볼까나? 예끼! 이름만 안다고 다 균형 있는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는 내용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지. 우선 다른 도시락 메뉴들부터 살펴보자꾸나.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양소 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락들을 보면서 메뉴를 분석해 봅시다. 먼저 나눠준 활동지를 꺼내 볼까요? 음식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음식마다 주로 들어있는 주된 영양소가 있죠. 활동지와 함께 제시된 도시락 메뉴들을 보면서 각각의 음식들에는 어떤 영양소가 주로 들어있는지 적어볼까요? 답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밥에는 탄수화물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콩나물과 같은 채소류에는 비타민이 주로 들어있겠죠. 마지막으로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의 주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 도시락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을까요? 답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버터에 구운 식빵을 볼까요? 버터에는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빵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버터에 구운 식빵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주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유와 같은 유제품에는 무기질, 그리고 계란 후라이와 베이컨과 같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류에는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했죠. 세 번째 도시락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을까요? 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파스타는 밀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주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닭은 고기류이기 때문에 단백질,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은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과일류와 채소류에는 비타민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별로 어떤 영양소가 주로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화면에 있는 이 도시락은 놀부 도시락입니다. 메뉴는 밥, 수육, 제육볶음, 갈비, 돼지 김치찌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영양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 도시락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메뉴가 고기류에만 집중되어 있고 영양소가 단백질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식단은 균형 있는 식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도시락도 한번 볼까요? 떡볶이, 음료수, 감자튀김, 핫도그, 치킨으로 구성된 이 도시락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도시락 메뉴가 떡볶이, 감자튀김, 핫도그 등 탄수화물에 집중되어 있고, 튀긴 음식이 많아서 지방도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죠.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해야겠죠. 아휴, 그동안 놀부 형님이 얼마나 나쁜 도시락을 팔았는지 알겠어요. 저렇게 영양소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도시락을 사람에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사람들이 놀부 형님 도시락을 먹고 건강이 나빠졌으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긴 할까요? 그래, 맞다. 사람들도 내가 먹고 있는 이 도시락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자신의 건강에 맞는 도시락을 선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필요한 게 영양성분표란다. 먹거리 뒤에 붙어 있는 영양성분표.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요? 왼쪽 그림처럼 생긴 영양성분표는 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영양성분표에는 이렇게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음식을 먹으면 하루 동안 먹도록 권장하는 영양성분의 양 중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먹게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성분표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먼저 내가 보고자 하는 식품을 가져오고 해당 제품의 앞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총 내용량과 총 열량이 써 있습니다. 이 음식을 다 먹으면 120g 정도의 양을 먹게 되는 것이고 670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한 영양 정보를 보고 싶다면 제품의 뒷면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렇게 영양 성분표가 붙어 있어서 이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먹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까만색 박스 안에 보시면 총 내용량 아래에 1회당 칼로리가 써 있는데 이건 이 음식은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한 번 먹을 때 30g 정도만 먹기를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 흰색 박스 안에는 1회 권장량만큼 먹었을 때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먹게 되는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오른쪽 초록색 박스에는 이 음식에 100g 정도를 먹었을 때의 영양성분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있는 라면의 영양성분표를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상단에 라면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우리는 5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고 총 열량이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 영양 성분을 보면 라면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우리는 나트륨 1790mg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 양은 우리가 하루 동안 먹어야 할 나트륨 중에서 90%를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높은 수치죠? 이렇게 영양성분표를 보면 이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양성분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 영양성분표에서 열량과 지방을 확인하면 되고 충치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당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양성분표를 알면 자신이 관심 있는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 가면서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까요? 자, 모두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다 꺼냈나요? 활동지에는 오늘 저녁 식사에 대한 영양 성분표가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한 끼에 이 정도의 영양소를 섭취하기를 권장해요. 라는 의미의 한 끼 영양 성분 기준치가 나와 있어요. 이 기준치를 참고해서 친구들의 상황에 맞게 영양소를 조절해 주세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충치가 있는 준호는 이빨이 또 썩을까봐 걱정이에요. 준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조절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충치와 관련이 있는 영양소는 당류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당류의 양을 권장량만큼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도 같이 살펴볼까요? 신체 검사를 마친 민경이는 체중을 줄이려고 해요. 민경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조절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체중 조절과 관련이 있는 열량과 지방의 양을 한 끼 기준치만큼 줄이면 되겠죠.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고혈압이 있으신 할아버지께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조절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고혈압은 나트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을 한 끼 기준치만큼 줄여야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영양 성분표를 보고 읽을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영양소를 조절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영양 성분표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영양 성분표는 영양 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한 것이고, 여기에는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등이 표시되어 있고, 이 영양소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빈칸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활동지를 꺼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봅시다. 첫 번째 빈칸에는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칼로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영양 성분표에 표시되는 영양소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이번 시간에는 놀분의 도시락을 시장조사하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도 알아보고 영양 성분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어요. 어땠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